네. 이 종북주사파들보다도 더 집요하고 극악스럽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거기에 모든 정치 생명을 건 듯이 보이는 이 한종훈과 그 똘마니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과를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뭐 거기에 진짜 모든 정치 생명을 걸듯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참 정치적 역량과 깊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 영부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또 특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특검은 반대해야 되고 또 사과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의 지금 기본적인 전략 내지 목표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보수우파 내부에 갈등을 만들어야 하고 그 갈등의 고리, 그 가장 약한 고리를 바로 영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견 대립이 있는데 결국은 특검의 경우에도 야 그래도 특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보수파 내부에서 그런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오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오늘 투표를 했는데 예. 그죠? 10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뭐 한 명 기권 한 명 무효라서 모두 뭐 4표가 이탈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표가 이탈표인 거죠. 네. 과연 누구일까? 그죠? 그래 이런 어떤 2표가 생기고 또 다시 아마 특검을 다시 하면 이제 3표가 되고 4표가 되면 8표가 될 수 있다고 좌파들은 생각을 하겠는데 바로 그들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말리는 것이죠. 사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뭔가 이 사과를 해야 국면이 해소된다라고 아주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내부에 좀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이 좋아하죠.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댓글에 보니까 정준길 변호사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했어요. 그렇게 여기 댓글을 올리셨는데 아, 예. 예, 8년 전 일이라서 다들 좀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해진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사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탄핵 당하고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부인께서 과연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영부인께서 잘못했다 치자고요. 그럼 영부인의 잘못이 이재명이나 조국과 비교해서 그렇죠? 큰가요? 비교도 안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내부에서 어떤 영부인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이 젊은 친구들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언제 이재명과 조국에게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자들은 이재명이는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그 보수파 내부에 특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은 내부를 향해서 총질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정치인이 뭔가 참신하고 또 어떤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네. 저는 그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조국과 영부인을 비교해 보면 지금 조국은 항소심까지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얼마 전에 우리 유해 최고가 여기서 최소한 징역 36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예. 그죠? 형사적으로 처벌할 거리가 없는 다만 끊임없이 좌파들이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트집을 잡아서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도의적인 문제에 관한 어떤 의혹만이 있을 뿐인 이 영부인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때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자 영부인이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됩니까?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고 나면 야 진짜 그 사과에 진정성 없어. 그게 무슨 사과야.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아마 요구할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랬고요. 며칠 전에 유해 최고가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죠. 남편이 사과를 하니까 부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거야?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성 없다고 계속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마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또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야, 파우치백 사과해. 김태남 부분 의혹 사과해. 도이치 부분 사과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파우치백 부분만 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았고 최근에까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것이 처벌받을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법을 안 만든 국회가 잘못한 거면 국회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죠.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의혹을 그래요. 제기할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사과를 3번 했죠. 3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사과가 이제 결정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과 안 해야 될 상황에서 사과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 제가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3번에 걸쳐 사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 3번에 걸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결혼했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 때 정윤회와 있지도 않은 롯데호텔 37층에서 미래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그죠?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고 얘기한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TBC가 당시에 보도한 것이 2016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의혹 보도의 내용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드레스된 연설문을 시뻘겋게 고쳤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태블릿 PC를 보여준 화면을 보면요. 막 시뻘겋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고친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진실은 뭐냐? 최순실은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친 적도 없고요. 태블릿 PC로 고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상황이 객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내부의 회의를 하면서 연설문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연설문의 문체를 몇 번 손봐준 적은 있지만 드레스된 연설문을 손봐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JTBC가 그런 식으로 드레스된 연설문을 시뻘겋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니까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수정한 사실은 있다. 드레스된 연설문을 수정한 적은 없지만 수정한 사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거짓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원칙적으로 지금 JTBC에서 제기한 드레스된 연설문은 수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부인했어야 하는 거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게 가짜 그렇죠. 뉴스니까 확인하자 그것을 정정하고 네. 그쪽에 사과를 요구했어야지. 네. 이재명과 조국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면. 아마 걔네들은 본인들이 해당 태블릿 PC로 수정을 했더라도 안 했다고 잡아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보수파는 양심이 있어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치더라도 드레스된 연설문을 그 태블릿 PC로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인을 했어야 되죠. 네. 그런데 매우 나이브하게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몇 번 문체를 고쳐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니까 결국은 연설문을 고쳐달라고 한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과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연설문을 몇 번 수정한 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사과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시뻘겋게 수정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니 내가 사과는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사과한 거야. 예, 이건 예.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냥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도 최순실의 작품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때부터 검증되지 않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심지어는 공영방송이나 그런 종편들조차도 그냥 검증되지 않은 거짓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도 가짜뉴스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쓰는 데는 5초나 10초면 돼요. 거기에 대응하는 데는 하루도 부족하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가짜뉴스가 쏟아지는데 가짜뉴스 대응팀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시에 사과를 했기 때문이죠. 사과를 하는 순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모든 연설문을 다 고치게 만들고 특히 드레스덴 그 연설문을 시뻘겋게 고치는 일까지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최순실로부터 온 거다라고 단정히 그냥 그렇게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짓말을 그래.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사과하면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결론 좀 내려주세요. 예, 결론 말씀드리면 예.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가짜뉴스 기억하십니까? 7시간 미래설 알고 계시죠? 존재도 하지 않는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와 만났다. 미혼인 여성 대통령을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성적 상상력으로 추락시키면서 비아그라의 마약 성분에 온갖 이야기를 다 했고 정유라 장시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숨겨놓은 딸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월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한국과 독일의 7시간 시차가 있었는데 최순실이 자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려고 7시간 미뤄뒀다. 그리고 당시에 머리 올림을 하느라고 90분을 썼고 미용 시술을 위해서 뭐 독일 호텔을 롯데 호텔을 갔고 보톡스 미용을 했다. 이런 온갖 거짓말들이 왜 나왔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다른 거를 고쳐준 것이 있다는 이유로 아주 나이브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들이 나온 겁니다. 좌파들은 영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우파 정치인들이 그 꼬임에 현혹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영부인이 사과를 하면 좌파의 새로운 공세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라, 또 다른 사과를 해라. 그러면서 공천 개입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거짓 확산의 진지로 삼아서 또 다른 기상천외한 거짓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짜뉴스 대응팀을 만들어서 대응했지만 거짓을 전파하는 데는 5초, 대응하는 데는 하루도 부족합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하거나 전파하지 못하게 최전선에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부인의 어떤 사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동의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나서서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 자꾸 안으로 내부 총질하지 마시고요. 이재명과 조국에게 국민 앞에 할복으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진일 변호사 왜 사과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사과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됐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사과해서는 안 되는지.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왜 종북 주사파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왜 한동훈이 쪽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갖고 집착하고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 정진일 변호사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